Don't fight the Fed라는 말이 있죠. 연준과 싸우지 마라. 그래서 트레이더가 예측한 게 틀렸다면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인버스 매매 복귀 영상인데요. 목차는 이제 첫 번째 매매 관점, 두 번째 대응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느낀 점을 이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매 관점인데요. 저는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를 매매했었는데요. 이게 차트로 보면 들어가고 싶지 않게 생겼죠. 그런데 이제 레버리지 쪽을 보다 보면은 이게 한 이쯤 올라왔을 때 7,000원 터치했을 때 바이오 업종이 코스닥 150에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올라와서 그 질병 발생 이전 박스권 하단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0으로 해서 여기 7,000 요 정도까지 딱 박스권 하단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는 이제 하락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들은 이제 좀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질병 테마로 많은 종목 바이오 업종들이 순환 급등을 하고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 재료는 이제 강력하게 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상승하고 이제 하락을 하고 그 뒤로 뭐 혈장주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순환적으로 해서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그 질병으로 인한 데미지는 분명히 실물 경제에 있을 텐데 순식간에 제자리에 돌아오기보단 그 질병 이전의 주가보다 디스카운트 되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전에 놀던 이런 자리보다는 또한 이 정도 좀 아래에서는 놀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얼마 뒤엔 이제 국채 매입을 절반 축소한다는 페드 기사를 이제 보았는데, 그 연준의 밑장 빼기 스탠스를 이제 예상을 하고 했는데 이제 추가적인 공부는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페드 홈페이지도 이제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공부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네 번째 23일 목요일 한국 1분기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이었죠. 그래서 후퇴할 것이라는 기우려감에 시장을 하락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로 보면은 그 21일 어디죠? 여기 21일까지는 이제 포지션을 인버스로 잡고 22일 하락한다면 우려감에 23일에 하락한다면 실제로 마주한 역성장률, 그리고 2분기도 안 좋을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하락할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22일까지는 트레이딩이고 23일까지는 도박이라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더블 딥을 예상한 건 아니고 추가적인 큰 폭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상승 관점이었던 것인데요. 이런 관점은 이전에 시장 사례를 올려드린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총선 한 달 뒤 평균 5% 하락한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제 인버스를 한번 진입해 볼 만하다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매수하면서도 이제 신경 쓰였던 부분들이 있죠. 항상 뭐 좋은 얘기만, 나쁜 얘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각국 정부의 대응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태라 이게 사실상 V자 반등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V자 반등 보이지만 실질적인 L자인 상태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는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이제 여기 추가 하락할 것이라 생각하진 않았으므로 만약 명목 주가만 오른 것이라면은 베팅할 수는 없는 자리였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뭐 더 여기 밑을 뚫고 내려간다고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투심인데요. 이제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과 함께 보여준 연준의 신속하고 과감한 의지와 한국의 대응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환호하고 안심하면서 이제 매수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등하는 걸 보니까 더 자신감이 붙겠죠. 그래서 뭐 오버슈팅까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즉 하락한다면은 저점에서 이제 잡고 싶은 추종 매수세들로 인해서 시장 하락은 매번 벽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안펀드, 뭐 연기금 등 시장의 하락을 대비할 자금들이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최근 시장을 관찰하면서 매수세가 강력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세 번째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현상이고 앞에 세 가지는 이유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투자 심리들로 인해서 이제 그 떨어질라 하면은 저점 매수세가 막 들어온 거죠.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제 없지만 시장 기술을 예측하는 트레이딩은 제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매매입니다. 추가 하락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빈번히 매번 실패하는 것을 약 일주일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수가 막 하락하고서 추가 하락을 한번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락 안 하고 이렇게 또 빡 올리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느낌이 좀 안 좋긴 했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제 매번 뉴스 기사가 안 좋은 것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썩 느낌이 좋진 않았는데 보통은 뉴스 기사와 분위기를 이제 반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악재 뉴스에 익숙해 있고 악재가 팽배해 있을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면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큰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충격은 이때처럼 이제 김정은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할 때 옵니다. 여섯 번째, 항상 시장의 움직임보다 제가 빠르게 진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빠른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혹은 한 달 뒤에 시세가 충분히 나고 진입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번에도 역시 진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번에는 손절이 묶여서 위험했습니다. 일곱 번째, 김정은 건강이상설로 시장이 이미 한 번 여기 하락한 다음에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빠른 조정을 거쳤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진입을 함부로 하면은 좀 위험합니다. 관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이것도 고집인 거죠. 그래서 밑꼬리가 제 마음을 좀 많이 불편하게 했음에도 이제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대응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이쯤부터 여기 7,000원 도달할 때쯤부터 이제 인버스 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7,000원 돌파할 때 제가 들고 있다가 정통으로 이제 손실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돌파가 일어났으면은 이제 이 위에서 놀 텐데 제가 좀 고집을 부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김정은 이제 건강이상설로 이제 수익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매도 타점 임에도 매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도해야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지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22일 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장 후반에 반등을 했죠. 어제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포지션을 이제 급하게 바꾸기는 했는데 이제 슬금슬금 오를 때 눈치를 채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손실은 줄인 뒤 이제 장 후반에 다시 인버스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승한 것만큼 손실을 다 보진 않았고 조금 많이 줄인 상태로 다시 인버스를 매수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도박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요. 내일 있을 이제 성장률을 까보지 않고 들어가는 거니까. 네 번째, 아침 8시 이제 1분기 성장률 예측 예상치를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예상치 말고 실제를. 그게 예상치가 마이너스 1.5%였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1.4% 찍힌 것을 보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동시효과 보고 내 판단이 틀렸구나 하고 인정하고 손절했습니다. 여기까지 대응이고 이제 좀 중요할 수도 있는 제 느낀 점에 대해서 제가 잘못 판단한 점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신뢰하자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지 말자입니다. 이번에 매매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이벤트를 예상하고 계획된 매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결과로 예단할 수는 없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술적 분석을 최고 상위 지표로 두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실 저는 뉴스기사 안 보고 매매하고 차트 헛가창만 있으면 되는데요. 상승하고 있으면 무슨 좋은 이야기 나왔겠거니 하고서 매매를 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으면 뭐 안 좋은 악재가 나왔겠거니 하고서 추측하고 매매할 뿐 별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에서는 뭐 당연히 물론 뉴스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시장 지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건 이제 특정 방향에 쏠려 있는 뉴스 기사들로 인해서 선입견이 생겨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자도 사람이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얘기밖에 안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기자가 쓴 기사들로만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기자가 쓴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편향된 시각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고 이것이 결국에 고집이 되고 명확한 시야를 가려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손절이 빠르고 시장에서만큼은 이제 고집 부리지 않는데 손절을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는 근거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종목 말고 시장 지수에 관해서 말입니다.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 지수에 관해서는 매우 큰 뉴스 기사를 제외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페드의 양적 완화 정도는 투자 판단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세에 순응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고집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더 정확한 나의 기술적 분석을 놔두고 이전에 해보지 않은 시장 분석을 믿고 잘못된 판단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 승률이 검증되지 않은 것을 더 믿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게을러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못한 것입니다. 개별 종목의 경우는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우려감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시장 지수도 1분기 성장률에 영향을 받는지는 검증해 본 적이 없고 진입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1분기 영석장이 있었는데 그 케이스만 분석해 봐도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적당한 삶에 만족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공부하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음에도 간단한 공부조차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걸 보면은 조금 좀 그렇다고 보고요. 자, 주위에서 보면은 이제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할 텐데, 가만히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보다는 제가 흥미로워하는 거 위주로만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재미가 없고 귀찮고 뭐 돈 많이 준다고 해도 하기가 좀 싫고 막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뒤늦게 이제 인버스 매동에 잡힌 개미들은 다 흑우 주린이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이죠. 첫 하락 때는 저점 매수 들어온 개미들과 떨어지는 걸 보고 한 번 더 떨어질 거라고 베팅한 개미들은 다른 종류의 개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하락 때 대응하는 거랑 두 번째랑은 첫 번째가 더 성공률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들어올 때는 공포의 구간이지만은 이제 저점 매수를 한 개미들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느낌이 있고, 두 번째는 한번 떨어진 걸 봤으니까 그 다음에 또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거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신이 마음이 편할 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조금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고 그런 좀 확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잘한 점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매매 복귀하고 있다는 것이랑, 두 번째는 내 판단이 틀렸음을 빠르게 인정한 것입니다. 이건 패시브 스킬이라 칭찬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은 잘한 게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넣어놨고요. 세 번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지수 보니까 마침 제가 이제 거의 장 초반 했는데 올라가줘 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이외에도 약간 디테일한 그런 관점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그러니까 기록에 남길 만큼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봉이 떴으니까 또 조금 손실 줄이고 인버스 들어가서 또 다음날 한번 베팅 해본 거는 관점도 있었는데 그건 실패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패드의 무서움을 좀 알아야 되고, 유동성이라는 게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조금 계속 매매가 실패한다면은 뭔가 잘못된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뉴스 기사로 좀 눈을 제가 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이제 고집 버리고 바로 반대 포지션 잡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도 좀 잘못인 것 같고, 이제 손절하고 나면 마음은 편한데요, 손절하기 전에는 마음이 불편하죠. 다른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큰 손실을 지켜도 손절하고 나면 마음은 편합니다. 근데 작은 손실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은 뭔가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럼 내 마음이 불편한 대로 해야지 수익을 보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시장 지수를 매매할 때는 개별 종목은 내 마음 불편할 때 사는 게 좋고, 시장 지수는 내 마음이 편할 때 사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기록을 하고 나중에 오랜 시간 지나서 한번 또 보면은 그때 그랬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움 받으실 분도 있었으면 실패한 매매이기 때문에 아무튼 기록할 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